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이제 글라스 실링, 응? 유리천장입니다. 유리천장이 딱 있는 거죠. 이거 올라갈 수가 없고. M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대표. 이런 탄핵 전국 상황. 국회 다수당이 거의 국회를 지금 탄핵 국면을 주도하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애게게 28%밖에 안 됩니다. 자, 김 전 최고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청이 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를 누군가는 이재명 안 돼로 분석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물론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구속을 주도하고 있고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이 부패 혐의 또 각종 범죄 혐의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준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겪고 있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인간 됨됨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이미 평가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미 이 모든 결과가 다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계속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평가가 남아있는 것 뿐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저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전과도 많은 분이 또 중범죄의 중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쌍방울 대북 송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지사인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예.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조폭 출신 사업가인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거액을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예. 그러면 주범이잖아요. 주범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고 그 밑에서 일했던 부지사가 교도소에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2심에 7년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1심에서 9년 뭐 10개월인 거 받았죠. 그러면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를 더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점점 각성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이제 우리 글라스 실링, 유리천장이 딱 있는 거죠. 이거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사실 우리 지금 그 두드러지는 주자가 없는 것이 훨씬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아니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지사, 김태흠 지사, 뭐 부산 그 박형준 시장 이런 광역단체장 그리고 당내에 있는 지금 나경원 의원, 원희룡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김문수 장관도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 많은 그 우리 지지자들이 서로 지지자들을 선택하면서 이게 한 곳으로 모이는 과정을 거치면 저는 필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지금 그 거의 이재명 천하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어야 되고요. 민주당 후보 중에 저런 후보를 어떻게 또 만나겠습니까? 저는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한 그런 자기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대선을 빨리 땡겨서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대선에서 패배해서 교도소는 꼭 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 관리를 잘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40 이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만 잘 좀 부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체육께서는 한국 정치판을 쭉 이렇게 직접 또 정치도 하셨고 지켜보기도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지켜주지 못했던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이번에는 적어도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보수층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김 전 체육께 여쭙습니다. 무슨 공직선거법 2심 또는 쌍방울 대북선거명 재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걸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잘 실감이 안 나서요. 저는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해서 막 부도덕하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일종의 말하자면 게임의 룰을 어겼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위반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식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사실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면 그대로 그 공민권을 박탈해버리고 의원직도 박탈해버리고 대통령 피선거권도 박탈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죠. 그런 재판은 지금 이른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원래대로 하면 항소심이 2월 15일 선고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그것은 좀 어려워진 것 같고 3월 중순까지라도 선고가 되면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늘 선거법을 위반하는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도 받고 위증교사가 무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지만 여전히 의혹이 있는 그 사건도 선거법 위반이고 또 그 앞에 무죄 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거법 위반도 있고 이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음주운전도 있고요. 음주운전에 의회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검사를 사칭해서 또 교도소를 가신다든가 이런 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법질서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항소심 선고라도 빨리 나야 이분이 적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조금만 가면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 탄핵 절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의 그 구도와 저는 균형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 민주정치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이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 자격이나 후보자 본질적인 그 분의 이 가치 내지 인간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되고 그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는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가 아닌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아니 마치 지금 대선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면 마치 지금의 재판은 그냥 다 뭉개고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유야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보다 더 검증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김 전 체육께 여쭤봅니다. 자, 지금 쌍방울 대북선거도 그렇지만 대장동은 뭐가 뭔지 지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저수지에 물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이런 게 계속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 범죄는 이번에 온 국민이 다 지금 공부하고 있듯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범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직 중에 무슨 직권남용이다. 예를 들어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이 직권남용죄다. 그러면 이거는 재판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는 수사 권한도 없는데 직권남용이 되니까 이걸 수사하겠다 해서 내란죄로 기소를 하겠다고 지금 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직 중에 범한 범죄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내란죄가 아니고 뭐 저 주로 부패 범죄잖아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뭐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의정교사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법카를 유용한 사건으로 의심도 받고 있고 뭐 선거법 위반에 뭐 온갖 게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11건인지 뭐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들은 재직 중 범죄가 아니잖아요. 원래 상습적으로 늘 범죄를 저지르니까 재직 전에 이미 많이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직 중의 범죄는 소추되지 않지만 재직 전에 저지른 범죄가 소추되어 있고 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판은 진행되는 건데 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만 해도 재판을 안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됐다면 재판을 받겠습니까? 저는 받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도 민주당인데 대통령이 된다면 검사 다 탄핵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헌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저 재직 중 범죄가 아니라서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개딸들이 설칠 거 아니에요. 판사 재판 날짜 잡은 판사들 전부 다 뭐 저 단두대에 보내겠다 하고 촛불 시위하고 대통령 뭐 저 재판 하려는 이게 누구냐 직권남용이다 하고 고소 고발 막 하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판사가 말이야 이 저 재판권도 없는 판사가 재판하려고 했다 해서 탄핵 소추할 거고 그리고 검사가 이거 소송 진행한다고 하면 탄핵 그리고 검사는 또 그냥 쫓아내겠죠. 별수를 다 쓸 겁니다. 한두 번만 하면 뭐 거기다가 또 법원이 한 반쯤은요 우리법연구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합니다. 내부에서 대통령의 재판은 정지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또 좌파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시국선언 뭐 100인 선언 200인 선언 뭐 아마도 뻔합니다. 500인 선언 뭐 거기다가 또 트랙터 몰고 옵니다. 법정 앞에.